여러분, 오늘 볼 종목은 티움바이오입니다. 이 종목을 단순히 적자 바이오라고 보면 놓치는 게 많고, 반대로 임상 데이터 좋다, 기술 수출 임박이다라고 흥분해서 보면 또 크게 다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티움바이오는 기대만으로 움직이는 아주 초기 바이오 구간을 조금 지나서 실제 임상 이상 데이터가 밸류에이션의 중심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구간에 와 있습니다. 핵심 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성질환 치료제 메리골릭스 TUE 1670, 다른 하나는 면역항암제 토스포서팁 TUE 1218입니다. 두 파이프라인 모두 임상 이상 단계에 진입했고, 시장에서는 이 두 자산을 중심으로 기술 이전과 공동 개발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티움바이오가 단순히 꿈만 파는 회사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5년 연결 매출은 약 12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0.92% 증가했고, 영업손실은 약 162억 원으로 13.37% 축소되었으며, 당기 순손실은 약 193.7억 원으로 17.73% 감소했습니다. 적자는 여전히 크지만 외형이 늘고 손실폭이 줄어드는 방향 자체는 확인된 셈입니다. 다만 그 매출 증가는 신약 판매가 아니라 2024년 말 흡수합병한 페트라온 케어랩 매출 반영과 자회사 프로티움 사이언스 매출 증가의 영향이 컸다는 점도 같이 봐야 합니다. 즉, 본업 신약 사업이 이미 현금 창출 단계로 넘어갔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지금 시장이 이 회사를 다시 보기 시작한 결정적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토스포서팁의 두경부암 병용 임상 데이터입니다. 티움바이오는 2025년 SITC에서 토스포서팁과 키트루다 병용요법의 두경부암 임상 이상 중간 데이터를 공개했고, 효능평가 가능 환자 17명 기준 객관적 반응률 ORR 70.6%, 질병통제율 DCR 82.4%를 제시했습니다. 회사와 업계 기사들은 이 수치가 현재 표준요법으로 거론되는 키트루다 플래티넘 O-FU 병용의 ORR 36%와 비교해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규모 중간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적 승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시장이 이건 한 번 더 봐야 한다라고 반응하기에는 충분한 숫자였습니다. 토스포서팁이 흥미로운 이유는 단순히 숫자 하나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약은 TGF-와 VEGF를 동시에 억제하는 경구용 이중 저해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암이 면역세포를 피하게 만드는 환경과 혈관 신생축을 함께 건드리려는 접근입니다. 더벨 보도에 따르면 회사는 2026년 6월 ASCO 2026에서 추가 데이터 공개를 계획하고 있고, 연내 2비상 진입을 목표로 하며 그 전에 글로벌 빅파마와의 기술 이전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바이오 종목은 좋은 아이디어보다 다음 데이터와 다음 계약이 주가를 움직입니다. 토스포서팁은 바로 그 다음 이벤트가 일정표에 잡혀있는 자산입니다. 메리골릭스도 빼놓으면 안 됩니다. 시장에서는 오히려 토스포서팁보다 메리골릭스를 더 안정적인 축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메리골릭스는 GnRH 엔테거너스트 계열의 여성질환 치료제로 자궁내막증과 자궁근종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한국 IR 협의회 관련 보도를 보면 자궁내막증 글로벌 이어상에서 모든 용량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통증 감소 효과가 확인됐고, 자궁근종 국내 이상에서도 PBAC 개선율, 근종 부피 감소, 자궁 용적 축소, 헤모글로빈 개선 등 주요 지표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제시됐습니다. 대원제약과의 자궁근종 국내 임상 이상 성공도 공식 뉴스룸과 기사로 확인됩니다. 메리골릭스가 중요한 이유는 시장성이 큽니다. 여성질환 치료제는 항암제처럼 한 방에 시총을 폭발시키는 스토리텔링은 약할 수 있어도 상업화 단계로 가면 오히려 더 넓은 시장 접근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메디파나 기사에서는 메리골릭스가 자궁내막증, 자궁근종뿐 아니라 보조생식술 ART까지 적응증 확장을 추진하고 있고, 복수 적응증에서 데이터가 쌓이면 향후 글로벌 라이선스 아웃 협상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시 말해 티움바이오는 한 종목, 한 파이프라인 올인이 아니라 여성질환 플랫폼과 면역항암 축을 동시에 굴리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후속 파이프라인도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혈우병 치료제 TU7710은 임상 1상에서 안전성과 내약성을 확인한 뒤 1비상으로 확장 중인 흐름이 보도됐습니다. 지금 당장 주가를 직접 흔드는 재료는 메리골릭스와 토스포서팁이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파이프라인의 깊이가 있다는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초기 바이오텍에서 후속 과제가 존재한다는 것은 기술 이전 협상 시 회사 전체 가치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티움바이오 왜 오르는 거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합니다. 임상 데이터가 기대가 아니라 숫자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2026년 들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석, 글로벌 파트너링 논의, ASCO 2026 발표 예정 같은 일정이 더해지면서 시장은 이 회사가 올해는 뭔가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2026년을 도약의 원년으로 언급하는 투자자 간담회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게 있습니다. 상승 재료와 실적 체력은 다릅니다. 티움바이오의 2025년 실적은 분명 개선됐습니다. 매출은 크게 늘었고 손실폭은 줄었습니다. 자산 총계는 약 966억 원, 부채 총계는 약 608억 원, 자본 총계는 약 35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자본 총계는 전년 약 508억 원에서 줄었고 자본금은 약 156.7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즉 회사가 현금을 태우는 속도 자체는 여전히 무시할 수 없고 자본 구조가 아주 편안한 상태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회사는 좋은 데이터 하나로 급등할 수도 있지만 자금 조달 이슈가 고개를 들면 주가가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 차트를 보겠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기준 인베스팅 데이터상 티움바이오 주가는 7,800원, 전일 종가는 7,420원, 당일 범위는 7,530원, 8,500원, 52주 범위는 2,900원, 9,450원으로 나타납니다. 이 숫자만 놓고 보면 이 종목은 52주 저점 대비 상당한 반등을 만든 상태지만 아직 52주 고점을 완전히 회복한 종목은 아닙니다. 즉 차트 언어로 번역하면 바닥권 탈출 이후 재평가 시도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의 특징은 실적이 아니라 이벤트가 나오면 짧게 강하게 치고 이벤트가 비거나 실망이 생기면 크게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이걸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바닥에서 막 걸어 나온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천장 뚫고 날아간 종목도 아닙니다. 딱 이제 시장이 주목하기 시작한 바이오의 초입 재평가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티움바이오를 볼 때 가장 위험한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임상 잘 나왔으니 무조건 대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적자 바이오니까 무조건 거른다라고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이 종목은 둘 다 틀릴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티움바이오의 강점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째, 데이터가 말이 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초기 바이오는 늘 기전이 좋다, 동물 실험이 좋다, 시장성이 크다는 말이 넘칩니다. 그런데 임상 이상 구간으로 들어오면 시장은 냉정해집니다. 실제 통증이 줄었는지, ORR이 나왔는지, 부작용이 견딜만한지, 장기 추적에서 숫자가 유지되는지를 봅니다. 메리골릭스와 토스포서팁은 지금 딱 2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IR 협의회 쪽 표현대로 티움바이오는 기대감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 가치평가 단계로 진입하는 회사로 읽힙니다. 둘째, 파이프라인이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메리골릭스는 상대적으로 시장성이 넓고 상업적 그림을 그리기 쉬운 자산입니다. 반면 토스포서팁은 성공 시 폭발력이 훨씬 큽니다. 이 조합이 좋습니다. 한쪽은 안정적인 사업화 논리를 주고 다른 한쪽은 밸류를 급격히 재평가할 수 있는 기대를 주기 때문입니다. 셋째, 기술 이전 논의의 현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임상 데이터가 쌓이고 학회 발표가 예정돼 있고 적응증 확장이 가능해질수록 협상력은 올라갑니다. 현재 티움바이오는 단순 기대를 넘어서 실제 논의가 진행되는 단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넷째, 매출 기반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입니다. 완전 무매출 연구소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약점입니다. 첫째, 여전히 적자 구조입니다. 둘째, 데이터는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셋째, 기술 이전은 계약이 아닙니다. 넷째, 자금 이슈는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상승 재료입니다. ASCO 추가 데이터, 기술 이전, 적응증 확대, 하락 재료입니다. 데이터 실망, 계약 지연, 자금 이슈, 이제 결론입니다. 티움바이오는 적자 바이오가 아니라 데이터 기반 재평가 바이오입니다. 좋게 보면 변곡점, 나쁘게 보면 아직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믿고 가는 종목이 아니라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종목입니다. 여기까지 티움바이오 완결편이었습니다. 좋은 데이터 하나에 취하지 말고 다음 결과와 다음 공시를 보면서 냉정하게 따라가시죠. 감사합니다.